안녕하세요, 닥터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헐적 단식을 잘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체중 감소도 하고 좋은 효과들을 많이 얻어야 하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8가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실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변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면서 뭔가를 먹기 시작하고 자정에 야식까지 먹던 사람이라고 치면 거의 18시간 가까이 이제 먹는 건데, 그러다가 갑자기 16대 8의 간헐적 단식을 한다, 아니면 뭐 어떤 영상을 보거나 갑자기 의지가 돋아서 오늘부터 간헐적 단식을 해야지 라고 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단식을 한다, 그러면 거의 100%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계속 먹던 습관대로 에너지가 들어와야 그걸 몸이 인지를 하고 충분히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굶거나 갑자기 절식을 해버리면 몸이 에너지를 부족하다고 인지를 하고 계속 더 먹으라고 식욕을 돋구는 호르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간헐적 단식을 하려는 분들께는 제가 꼭 스텝을 나눠서 단계를 나누어서 하라고 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단계 사이에 꼭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2주 정도를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부터 자정까지 먹던 사람이라고 하면 자정에 먹던 거를 한 10시 야식으로 바꾸고 2주 정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은 저녁 8시 저녁까지 먹고 그 다음 안 먹는 걸로 해서 또 한 2주 정도 유지를 하고, 그렇게 각각 스텝별 2주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통상 일반인들이 16대 8 근처까지 가려고 하면 보통 한 2달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요. 조급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다이어트가 아니고, 물론 부수적으로 살이 빠지지만 다이어트가 아니고 평생 할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하면 한두 달 빠르거나 한두 달 늦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실패하는 것보다는, 요요가 오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야식을 먹던 사람이라면 야식만 끊는 걸로도 이미 살은 빠지고 있을 거고, 이미 혈당은 내려가고 있을 거고, 이미 고지혈증은 좋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막 열심히 해서 한 번에 확 변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흔히 하는 실수는 조급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인스타에는 영상들 30일 다이어트, 100일에 몇십 킬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데 거의 100% 실제로 따라하면 요요가 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을 꾸준히 작게 먹으면 좋지만 간헐적 단식은 좋은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것을 영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빠르게 바꾼 게 강력한 게 아니라 누가 오래 하느냐 강력한 것입니다. 뒤에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세 번째는 충분히 먹지 않는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 이제 단식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절식을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5일 동안 충분히 먹고 싶은 만큼 먹고 토일 단식을 하는 그런 인터벌 단식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려는 건 꾸준히 오래 하려는 단식이니까 대부분은 16대 8의 단식을 원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거의 의욕적으로 굶다시피 하는데 대부분 100%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을 때 충분히 먹으면, 충분히 먹는다는 거는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식사를 내가 배고프지 않을 만큼 충분히 먹으면 굶는다는 거에 대한 박탈감, 내가 억지로 굶고 있다, 이런 상실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굶는 시간의 연소도 충분히 하려면 결국은 물도 필요하고 다른 에너지들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쓰고, 굶을 때 또 연소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탄, 저단, 저지 이런 것들 모두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굶는 것이다, 굶는 것과 간헐적 단식은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흔히 하기 쉬운 식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탄수화물만 많이 먹는 경우입니다. 이게 간헐적 단식과 간헐적 폭식을 혼동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둘은 똑같이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게 되는데요. 과연 이 8시간 때 무엇을 먹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는 10시간 넘게 몇 시간 굶었으니까 마음껏 먹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마음껏을 절반의 기름과 절반의 탄수화물로 채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슐린을 줄이는 방법, 그러니까 당뇨를 호전시키고 내 몸에서 건강하게 케토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탄수화물만 줄이는 것과 하나는 전체적인 식사를 줄이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거나 또는 조금 줄여서 단백질을 많이 먹는, 그러니까 건강한 식단을 하는 사람들은 이 구성 성분을 굳이 바꿀 필요 없이 전체적인 양만 조금 줄여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간헐적 폭식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탄수화물일 테니까 양을 안 줄이고 이 구성 성분만 바꿔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주 많이 모든 것들을 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둘 다 바꿔야 되겠지만, 올바른 식단을 많이 먹는 사람은 그 양만 줄여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고, 탄수화물만 엄청나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그 양은 그대로 두고 구성 성분만 바꾸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혹시 나는 탄수화물만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꼭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조건 채소나 야채만 많이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지고, 무조건 굶으면 전체적인 식사량이 줄면서 영양소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꼭 식사는 2끼 정도, 많으면 3끼 정도는 챙기되 즐기면서 먹는 간헐적 단식이 가장 좋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다한 단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요즘 이제 식단에 대한 정보들은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대부분 잘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챙겨 먹는 게 대부분 단백질을 챙겨 먹게 되는데요. 편의점을 가도 무슨 단백질, 단백질이 30g이나 있네 마네 굉장히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탄수화물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당뇨에 걸리고 지방으로 바뀌고 설탕도 나쁘고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단백질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백질 시비를 많이 먹고 단백질 파우더까지 먹게 되는데,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일반인이나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파우더, 비싼 단백질을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다 새 나간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단백질의 약 80%는 대부분 질소 노폐물, 그러니까 통풍을 일으키거나 콩팥에 부담을 주는 질소 노폐물만 남기고, 대부분은 다 포도당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봐야 그것들은 통풍을 유발시키거나 콩팥에 부담을 주기만 하고 다 쓸모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몸무게 킬로그램당 1g 내외의 단백질이면 아주 충분한 편이고, 그거보다 작아도 사실 문제가 없을 정도의 단백질 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 단백질 음료 하나 잡으면 한 20g 내외가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하루에 1개, 많으면 2개 정도만 먹어도 이미 넘친다는 소리죠. 왜냐면 이제 밥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과다한 지방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키토 다이어트, 케톤 다이어트나 저탄고지 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키토 다이어트나 저탄고지의 핵심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탄수화물이 자극하는 인슐린이 적게 나올 거고, 탄수화물 때문에 모자란 에너지만큼 지방을 열심히 태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하지만 저탄고지에서 지방은 몸에 충분하지 않을 만큼의 지방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에너지가 한 100 정도 되는데, 이전에는 탄수화물 50, 지방 50이었다고 하면 이 탄수화물을 0, 10 이 정도 아주 낮게 가져가면 이제 모자라는 부분만큼 지방을 태울 거라는 건데, 이때 만약에 지방이 한 100이나 130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탄고지를 해도 남는 지방만큼 살이 찌게 될 거고, 여러분의 살은 빠지지 않게 될 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헐적 단식도 저탄고지도 아니게 됩니다. 저탄고지에서 지방을 충분히 먹으라는 뜻이 결국은 많이, 그냥 무제한으로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7번째는 높은 코티솔입니다. 코티솔, 그러니까 부신 피로 증후군, 우리가 만성 피로 말할 때 그 코티솔, 사실상 스테로이드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입니다. 이게 높은 스트레스를 가지고 살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되고, 잠을 많이 못 자면 또 많이 나오게 되고, 일을 격정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면 또 많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나 무산소 운동, 그러니까 웨이트를 너무 많이 하면 그동안에 또 코티솔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코티솔, 스테로이드는 혈당을 올리려고 하고 식욕을 늘리고 탄수화물을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모자라는 탄수화물만큼 단백질을 분해하거나 아니면 식욕을 땡겨서 탄수화물을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근육이 분해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저탄고지를 하면 안 되고 일정 부분의 탄수화물을 먹고 충분한 단백질도 먹어줘야 되는데, 이때 코티솔은 또 지방을 보존하려는 작용까지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몸을 가장 최악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만성적으로 높은 코티솔은 간헐적 단식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대사를 방해한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잠을 충분히 자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게 된 말입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안 좋아지고 식단은 식단대로 실패를 하고 더 하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사실상 간헐적 단식의 성공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건 아닌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콩팥에 부담을 준다고 당연히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몸의 소금을 135에서 145 사이로 거의 완벽하게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소금 조절이 잘 안 되는 아주 몇몇 분들을 제외하곤 다들 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좀 충분히 먹는 게 중요한데, 특히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인슐린이 조금 나올 거고, 이 인슐린이 사실은 소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금도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소금을 충분히 먹는 게 좋고, 또한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데 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도 물이 필요하고 나트륨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면 탄수화물 때문에도 나트륨이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슐린도 적고 탄수화물도 적은 이 상태에서는 나트륨을 좀 충분히 먹어야지 빨리 나가는 나트륨을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기 쉬운 실수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소금은 조금 충분히 드셔야 되고, 특히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유념하셔서 건강한 간헐적 단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